구단은 현재 8위입니다. 그런데 1등 한 거 있죠. 관중들은 1위를 기록해줬습니다. 전반기 뜨거웠던 흥행을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높아진 프로야구 인기에 특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뜨겁습니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에도 팬들은 야구장을 찾아 응원을 보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7월 전반기까지 치른 홈경기 47번 중 36번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KBO 10개 구단 중 가장 빨리 100만 관중 고지에 올랐습니다. 서울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LG 트윈스와 부산 사직구장을 홈으로 쓰는 롯데는 90만 명대로 시장 규모가 큰 수도권이나 부산보다 관중 동원에서도 확실히 앞섰습니다. 또 눈여겨볼 대목은 주말 휴일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좌석 점유율이 높은 점. 삼성 라이온즈의 평균 관중은 2만 2천여 명으로 역시 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좋은 입지 조건의 라팍과 마케팅의 발빠른 대응으로 대구에서 확실한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전통의 팀이지만 현재 프로야구 주 소비층으로 유입한 젊은 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협업 등을 성공시키며 인기 구단의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마케팅적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저희 팬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팬분들이 최대한 저희 라팍에 많이 오실 수 있게 작년에 저희가 100만 관중을 넘었듯이 올해도 100만 관중을 똑같이 이상 좀 돌파를 하는 게 저희가의 목표고요. 그러면은 사실 수익 같은 거는 뭐 당연하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홈관중 134만 7천여 명을 기록하며 팀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관중을 넘어섰던 삼성 라이온즈. 이 추세라면 KBO 역사상 첫 시즌 관중 160만 명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반기에도 흥행 돌풍을 이어가며 성적 반등에도 성공할 수 있기를 많은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특히 눈에 띄는 기록이 있다면 흥행 관중과 관련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석 기자? 104만 명을 넘겼거든요. 100만 관중이라는 게 모든 팀들한테 약간 꿈의 숫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70여 경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하여튼 경기당 10,000명 넘게 항상 꾸준하게 찾는 팀이 가능한 수치인데 지금 삼성은 뭐 100만 돌파를 가장 먼저 한 것도 있지만 경기당 현재 한 2만 2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매진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요. 이런 점은 뭐 2위 LG랑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뭐 물론 한 경기 정도 더 치른 측면은 있지만은 그렇게 앞서가는 단순한 수치상의 우위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서울 연고의 잠실구장은 거의 절반은 원정 팬들이 채워줍니다. 서울에 사는 대구에서 오신, 부산에서 오신, 광주에서 오신, 대전에서 오신 거기가 고향이거나 아니면 여행을 왔거나 일을 거기서 하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채워서 만든 뭐 90만 100만이라면 물론 라팍 요즘 원정팬 많으시긴 해요.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팀들과 맞붙었을 때는 한 8, 90%가 홈팬들이시거든요. 이거는 그럼 순수하게 홈팬들로 만든 100만 관중이라는 점 그리고 최대한 150, 160만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엄청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 한 초중반에 이제 흔히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던 사직구장 100만을 빼고는 수도권 제외구장이 100만을 쓴 게 작년 라팍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도 우리보다는 또 시장 규모가 큰 도시잖아요. 뭐 시장 규모에서 빅마켓이라고 보긴 조금 힘든 대구가 뭐 리그에서 단연 올해 아마 1위로 끝날 겁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관중 1위 할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네. 송 의원님, 네. 이 관중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ABS의 도입을 가장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지적이론 칭찬에 가까울 건데요. ABS가 도입되고 나서 평균 경기 시간이 한 3시간 20분대에서 올해는 한 2시간대로 단축이 2시간 50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야구단에 프런트 있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경기 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이제 보통의 퇴근 시간이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도 6시, 6시 반 이때가 퇴근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가보면 전기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야구단 했던 시절은 이 표가 그래서 안 팔리는 게 아니냐. 가면은 영하 반쯤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표 사서 보냐. 근데 이걸 경기 시간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러면은 6시 반에 시작한 경기가 옛날에는 5년, 6년 전만 해도 10시, 11시 가는 게 부지기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9시 반 되면 딱 끝나요. 웬만하면. 그러다 보면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시 반에 끝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기들이 있는 가족이거든요. 가족 단위 관객입니다. 10시 넘어서 경기가 끝난다면 아쉽잖아요. 이게 다 못 보고 가게. 그러다 보니 표를 안 사게 되는 게 분명하고. 하지만 요즘은 정말 아기 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기랑 같이 안고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런 관중 문화 자체가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미국처럼 저희도 파크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관중 문화가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15년 전에는 저 혼자 술 먹으러 가던 야구장이 이제 진짜 가족 단위에 즐기러 갈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셨지만 인구 200만, 250만 정도의 도시에서 이 경기를 할 때는 대구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이는 이 행사장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엄청난 행사 아닙니까 이게. 그게 원활하게 치러지고 큰 사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리의 지역의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는 후반기 전망 한번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올 여름 정말 덥습니다. 이 폭염, 야구에 미치는 영향이 예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는 더 심할 것 같은데 석 기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수단 얘기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KBO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뭐 흔히 낮 시간에는 지금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할 정도의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높은 기온도 있고 습도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KBO도 이제 클리닝 타임도 늘리고 계속해서 관련한 뭐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그 응급실이나 아니면 구단 관계자한테 알려달라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한 7월 8월을 보내는 게 KBO도 최대 목표고 이렇게 관중이 많다 보니까는 그 경기 전후로 주변 시설 관리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기 끝나고 가다 보면은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제한된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너무 줄이 길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야구단도 그렇지만은 지자체도 뭐 대구시나 수성구청도 조금 더 고민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운 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다른 팀에 비해서 생각이 어려울 만큼 더위에는 체질화가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혹서기 체력전이 우리가 단련이 돼가지고 대구 연구팀으로서 오히려 여름을 지나고 나면 이 더위를 잘 견뎌서 여름에 강한 면모를 후반기에 보여왔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체력이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1년을 나는 준비를 하지만 그게 결국은 저희가 주로 말하는 뎁스라는 거, 선수층의 두께라고 저는 보거든요. 좋은 팀들은 6월, 4월, 3월 말 4월에 개막을 하면은 3달 정도를 정말 촌놈 마라톤까지 전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지금이 쉴 때고요. 올스타전을 기해서 이제 다들 선발도 내려주고 하면서 저희도 원테인 후라도를 말소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리게 되면서 7월, 8월을 어떻게 보면 그 팀들도 선두권 팀들은 버티는 기간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올려놓은 플러스 승수를 7월, 8월에 버티면서 그때 뎁스를 통해서 이제 부상을 방지하면서 계속해서 선수들을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 삼성이 좋았을 때도 분명히 그런 백업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잘 돌아갔었던 거고요. 그걸 이제 더워서 뭐 체력적으로 잘 됐다 안 됐다 보다는 삼성이 앞으로 이제 후반기 기대를 할 때도 결국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백정현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거고 또 이제 박병호 선수, 백정현 선수가 곧은 아니겠지만 한참 더울 때 또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은데 그 선수들 그리고 뭐 이재희 선수도 돌아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팀의 이 우리가 말하는 모멘텀이라고 하죠. 기세랑 얼마나 잘 맞춰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삼성의 후반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모두 다 궁금해하는 얘기 그리고 아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약간의 더 양념을 더해서 네. 한참 기대를 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송 의원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강
체제에 진입해서 가을 야구 가능할지, 그리고 최종 성적 많이 욕심을 내본다면 어디까지 가능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맨날 로또 긁는 심정, 오른 심정 보태가지고 팬심까지 많이 보태서 본다면은 최대로 갈 수 있는 저희가 갈 수 있는 뭐그 상한이라고 한다면 3위까지 보고 달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팀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3위까지는 아직도 뭐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뭐 저희 지금 어린 불펜들이 많이 지금까지 많이 잘 해줬고 이제 노장 베테랑 불펜들이 좀 나와서 해줄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 부분들 좀 많이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키움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키움을 무조건 잡고 가야 됩니다. 하반기 시작이 키움 4연전인데요. 키움 승률이 계속 저희가 강조하지만 3할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3경기 시리즈에서 한 번 지면은 키움은 한 번만 이겨도 자기들의 시즌 승률 대비해서 초과 성과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지면은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키움이랑 했을 때 무조건 이기고 가야 되고요. 전경기 이긴다는 각오로 가야 되고 결국은 8위 팀, 7위 팀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아래쪽에 있는 팀한테 승률을 높여서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하나, LG를 잡아서 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건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위권, 우리보다 하위에 있는 팀들을 최대한 승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희 위에 5, 6, 7위권의 팀들은 키움이랑 승률이 괜찮습니다. 저희가 승률이 거의 제일 안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5승 3패인데도 키움이랑 승률이 안 좋다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나머지 경기를 다 잡아야 나머지 키움 경기랑 남은 경기 다 잡을 수 있으면 실제로 못해도 6위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 기자, 가을 야구 전망, 최종 성적 전망 한번 해주시죠. 지난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해도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뭐 7월 달도 좀 힘들었고 근데 8월에 이제 반격에 성공을 해서 한국 시리즈에 갔기 때문에 지난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해 그 7월 한 달 성적이 한 8승 12패 정도였으니까는 승차 마진이 마이너스 4였죠. 근데 이때는 시작할 때 3위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2, 3위로 오가다가 결국 2위로 끝난 거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순위가 8위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한 시즌 2번, 3번 무너졌던 5할 붕괴를 또 맞이했다는 건데 그 매월 승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7월에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신 하반기 첫 경기가 키움이랑 4연전인데 여기서 5할 극복하고 순위를 올려놓는 그 4연전 끝난 시점의 순위가 아마 끝까지 그래도 갈 수 있는 순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4위 정도가 이제 최대치가 될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라팍에서 안 했던 걸 한번 할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리즈를 가을에 지난해는 한 번을 우리가 이겨봤죠. 플레이오프를. 가을에 가서는 많은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즌에 우여곡절을 겪은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부디 한 2번 정도의 시리즈 정도를 이겨준다면 그 겨울쯤에는 그래도 올해 나쁘지 않은 시즌이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는 것 혹은 삼성에게 남겨진 과제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석 기자, 뭐가 남았습니까? 너무 옛날서부터 야구를 봐서 그런진 모르겠는데요. 저는 팀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선수단 쇄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히 머리를 자른다고 막 갑자기 야구를 미친 듯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파이팅이 좀 더가웃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더가웃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8위 팀 더가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좀 진지하고 야구에 대해서 파이팅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무슨 홈런을 치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으로라도 맞고 출루를 하고 뭐 야수들이 진짜 몸을 던지는 수비 투수가 좀 실투를 하더라도 와서 달래고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필요할 때고 코칭 스태프도 그런 좀 팀의 정신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팀 타격 물론 좋지만 홈 원정 타격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뭐 디아즈 선수만 이렇게 내놓고 보더라도 디아즈 선수만 봐도
홈 타율 3할 4푼, 원정 타율 2할 3푼이거든요. 심각하거든요. 이게 뭐 디아즈 선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는 홈에서 잘하는데 물론 우리가 구장이 작다기보다는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조금 작은 면도 있죠. 그런 부분은 홈에 특화된 타격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남의 집 가서도 계속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담장에서 잡히는 홈런들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결국 잠실이나 고척, 사직 같은 투수 친화적인 구장들에 갔을 때는 거기에 맞는 타격적인 어프로치를 전력 분석과 코칭 스텝이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유기적인 연결이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타격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윗분께서 잘 되도록 강제로 해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둘 사이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의 파이팅도 있어야 되지만 프런트 내에서 안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아래쪽에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이슈가 있는지를 보고 좀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당부하는 내용을 보면 선수들에게도 있지만 프런트나 코치진들이 조금 더 밀도 있는 전략 수립하고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크온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2025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의 전반기 분석하고 후반기 전반까지 해봤습니다. 송민구 대구 MBC 야구 해설위원, 서건 대구 MBC 기자 두 분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